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치료한 환자 영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미국에 나가는 것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 너무 많아서 요즘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피드백을 좀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보실 환자는 테니스 엘보우 환자입니다. 단순히 테니스 엘보우 그러면 심각한 환자로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나 실제로 테니스 엘보우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테니스 엘보우가 다 같은 엘보우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수술까지 가는 혹은 과한 처치를 하는 그런 사례 환자가 많이 줄 겁니다. 보통 테니스 엘보우는 4단계로 질병을 나누죠. 일반적으로 ECRB 텐던의 텐더나이티스 혹은 텐디노시스 현상이 가장 많고요. 힘줄병이 됩니다. 보통 그거는 2단계 정도로 나뉘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근육 자체가 좀 부어서 오는 그런 통증이 있어요. 똑같은 테니스 엘보우 증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며칠이면 금방 낫습니다. 정도가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리가멘트 자체의 점탄성이 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소위 같은 테니스 엘보우인데 리가멘트 자체의 변형 혹은 퇴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환자의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의 환자는 관절 자체의 불안정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LOM인지 걸리고, 그리고 특히 치료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혹은 리가멘트 변성에 의해서 인스테빌리티 현상에 너무 오래 노출되고 그 상태로 또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관절 모양이 변형이 오는 소위 퇴행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관절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관절에 강직이 있고 부분적인 제한이 아니고 제한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90도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환자라고 해서 다 같은 테니스 엘보로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요, 아마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치료가 안 될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그런 환자 사례가 되죠. 이분 처음 상태는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치료 다 한 결과, 그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감안해야죠.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확실히 편해졌어요. 편안합니까? 네. 이 상태에서 네. 나가서 운동하고 목까지 치료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번 또. 자, 우선 좀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꼭 말씀드려요. 이거 주사만 한다고 낫지도 않습니다. 자, 환자 처음 상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증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을 때 아파요? 거기가 아니고 좀 약간 다른 왼쪽으로? 예. 그거 뜬데 있잖아요, 거기. 제가 지금 눌러보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여기 ECRB 있죠? ECRB 오리진 파트입니다. 요 파트인데 상과의 약간 위쪽 부분, 여기서 이렇게 훑으면서 한번 꾹 눌러보는 겁니다. 딱 놀랐을 때 딱 그 부분만 딱 아파요. 손톱만 한데. 요 가운데 손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고 계세요. 올리고 계실 때 아프세요? 아프지는 않아요. 중지를 올리게 되면 ECRB 근육이 특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 긴장 상태에서 에피콘다일 주변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좀 부어 있고 텐던 자체에 텐디노시스 현상이 있는 그런 환자로 봐도 돼요. 오히려 중지를 올렸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환자가 훨씬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버텨보십시오. 버티세요. 예. 아파요? 예. 어디가 아파요? 뜬뜬데? 뜬 데부터 해서 손목까지 좀 아파요. 여기까지? 예. 아하. 이게 안 그랬었거든요. 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팔꿈치만 아픈 게 아니고 손목까지, 손등 타고 쭉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디알 브란치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딥브란치, 딥브란치에서 또 분기가 되는 포스테리어 인터로세우스 너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손가락을 들었을 때 팔꿈치만 아픈 게 아니고 손등까지 쭉 타고 이 포함 부분이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ECRB를 기준으로
익스텐서 머슬 자체의 위크니스는 기본적으로 있고 일정한 수준의 장력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좀 통증이 좀 심한 그런 편이고요. 거기다가 요게 포스테리어 인터로세우스인데요. 이 포스테리어 인터로세우스 너브까지도 엔트라먼트가 생기는 그런 현재 상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치료할 때 굉장히 영역이 넓어집니다. 쫙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우선 ECRB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육들을 좀 없애볼게요. 그럼 여기 수프네이터 머슬이 보이죠? 이게 ECRB입니다. 여기 수프네이터에서 수프네이터 위쪽으로 라디알 디프란치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분기된 게 바로 요 신경이에요. 요게 폴세럴 인터로세우스 너브가 되는데 이 너브를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컴파트먼트 1에 형성되는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 머슬인데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근육에 이 신경이 파고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주변에서 소위 얘기해서 엔트라먼트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유추해 보는 게 APL이나 혹은 수피네이터 머슬의 스웰링 정도를 의심해 볼 만하고요. 이 주변에서 엔트라먼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디알 터널 신드롬하고도 매우 흡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죠. 이게 바로 단계로 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환자한테서 종종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계속 얘기 들어보시죠. 제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이게 지금 아프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주먹 쥐시고 손목 올려보세요. 하나, 둘. 힘이 많이 안 들어가시네. 제가 좀 세게 눌러볼까요? 아이고. 네. 코젠을 할 때 처음에는 손목을 든 상태에서 저항을 줬을 때 힘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했어요. 아파요? 네. 갑자기 구부려보기. 하나, 둘. 조금 통증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심할 때 고통스러워. 자, 방금 갑자기 구부려보는 그런 테스트는 뭐냐면 관절에 제한이 있나 없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엔드레인지에서 메카니컬 페인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단계로 봤을 때 2단계인가 3단계인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냐면 네. 컴퓨터를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네. 가만히 있다가 쭉 폈을 때, 아, 그렇지. 네, 구부렸을 때, 이럴 때 가장 통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특정 자세에서 팔을 사용을 하다가 팔을 쭉 펴게 되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쭉 펴고 있다가 구부리면 돌아 아파지는 거죠. 이 현상은 100% 리가멘트의 점탄성 문제입니다. 이 리가멘트의 회복력, 점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굳어 있을 때. 맞아요. 다 쳐볼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고요. 그럼 요런 거 좀 잠깐 계실게요. 네. 다행히도 익센셜에서 충돌 시험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인스테빌리티는 좀 있으나 관절 자체에 충돌은 아직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소위 리가멘트의 점탄성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정도까지 발전은 했으나 치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쉬운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뭐 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애지간한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그 MD 선생님이 프롤로를 잘 하신다, 스테로이드를 잘 쓴다, 약을 잘 쓴다, 아마 안 나을 겁니다. 충격파를 한다, 아마 안 나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치료 접근해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술로 근골격계 질환자를 보시는 의료인이시라면은 지금 제가 나열해 놓은 이 8가지 요소 안에서 환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하는 텐디노시스와 머슬 톤업, 그 다음에 리가멘트의 점탄성,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그런 환자다라고 일단은 진단이 내려졌잖아요.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본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관절이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요. 인대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인스테빌리티 상태죠. 텐디노시스가 있고요. 근육이 긴장이 좀 심해요. 그리고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블러드 서플라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종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인대, 힘줄, 근육, 신경과미나 그 다음에 부종,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수술로 우리가 치료한다라고 적어도 얘기를 하려면 각각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요소들, 통증의 요소, 질병의 요소를 없애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근육과 신경과미나 그리고 부종에 대해서 촬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인대나 힘줄은 추후에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또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제 손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자극으로 제가 만지는 그 부위의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도 강축으로 가면 안 되고요. 특정 조건값이 있어요. 그 수축을 유도하면서 에센트릭을 만들고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의 목적은 머슬 셀스 리어레인지먼트 효과라고 해서요. 근세포 재배열 효과라 그러는데 근세포 재배열 효과가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테크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지 돼요. 대부분 보면은 머슬셀 리어레인지먼트 효과, 소위 근세포 재배열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위 매뉴얼을 하거나 뭔가 특정의 뭔가를 하고 났을 때 하고 나면 잠깐은 괜찮은데 금방 돌아 아파지는 그런 경험들을 환자들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근세포 재배열 효과가 뛰어난 그런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 근세포 재배열된 상태가 잘 고착된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 신경의 안정화 작업인데요. 신경은 이 환자의 경우에 딥 브란치, 그 다음에 분기되고 있는 포스테리어 인터로세우스 너브, 이 두 부위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할 건데요. 전기생리학 그리고 전기치료학과 관련된 최근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찾지를 못해서 설명으로만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분기가 되는 상위 레벨에서 특정의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하위 레벨의 신경에 일시적인 로컬 에너스티지아 현상이나 넘니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마취를 하게 된다면 마취 약물이 빠지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죠. 소위 역치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전기적인 자극으로 적용했을 때는 전기 처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하위 레벨의 신경의 역치 상태가 많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유지되는 그 기간이 길다라는 그런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에서 신경의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하위 레벨의 역치가 올라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4회에서 보통 10회 정도를 실시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몇 번의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하위 레벨의 신경 역치가 올라간 상태가 잘 고착된다라는 그런 연구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지금부터 한 두세 군데의 전기신경 치료를 실시를 하면서요. 하위 레벨의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그게 바로 보시는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Deep Branch of Radial and Posterior Interosseous Nerve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상위 레벨의 라디알 너브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피콘다일 상단에서 라디알 너브가 분기를 하죠. 슈퍼피셜 브란치 오브 라디알하고 딥 브란치 오브 라디알 너브로 분기를 하는데요. 이 두 신경을 동시에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를 직접 공략하는 소위 애닐라 오브 라디우스 리가멘트를 공략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복잡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최종값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치료 후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편해졌어요. 편안합니까? 네. 이 상태에서 네. 나가서 운동하고 목까지 치료하실 거예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30년이 넘어도 그 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외면하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혹은 또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외면하는 환자가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환자가 와도 그 환자가 현재 불편해하는 그 증상 및 질병 그 자체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PT 고유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오늘 당장 불편해하는 걸 먼저 해결해 주는 것, 이게 1차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이 필요하겠죠. 재교육에는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근육 사용법이 있고 올바른 자세 훈련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환자가 와도 외면하지 않고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PT가 되는 게 아직도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한 그 환자 사례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